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제조 혁신 협회입니다. 잘 들리시는지요? 네. 네, 먼저 제조 혁신 유레카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참여로 제조 혁신 유레카가 이제 스마트 제조 혁신 관련해서 대표 온라인 세미나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조혁신 유레카에서는 좀 더 최신의 알찬 내용과 정확한 정보, 정책, 기술과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 이수 후에 본 교육을 듣고 나신 후에는 이제 설문지를 작성해 주셔야만 교육 참여로 인정되는 점 참고하셔서 교육 후에 설문지를 꼭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년 2차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 발표자는 주식회사 더클랩의 신용필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발표 내용은 디지털 스마트화 시대의 영업혁신 방법은입니다. 주식회사 더클랩은 제조업체들이 겪는 다양한 영업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일즈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스마트 세일즈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유익한 정보의 장이자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필 대표이사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더클랩의 신용필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바로 자료를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디지털 스마트화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기업들이 많은 고민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영업들은 어떤 식으로 혁신을 이뤄 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선적으로 좌측에 보시면은 뭐 스마트 팩토리 또는 뭐 스마트 물류, 스마트 구매, 뭐 스마트 인사노무 등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들이 보입니다. 뭐 잘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죠? 우리 제조 혁신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영역이 이제 주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모든 것들이 스마트화되고 있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에 약 720만 개사의 중소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 스마트 영업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 회사에 스마트한 영업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솔루션들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있으신지 궁금하긴 한데, 뭐 오프라인이었으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온라인이니까 바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 영업이라는 이야기는 참 듣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유가 뭔가를 한번 제가 이제 구글에 영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일즈, 뭐 이걸 가지고 한번 이미지를 찾아보면은 실제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주로 보면은 세일즈니까 목표라는 게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 사람, 관계, 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업은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영역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예전부터는 영업은 사람이 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리고 사람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기업 운영을 보면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모든 영역에서 또는 모든 기능에서 그렇게 해 왔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른 영역은 다 기계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AI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만은 여전히 사람 중심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믿음에 어떤 돌을 던진다고 할까요? 뭐 일종 도전을 하고 있는 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한국경제에서 또는 한국경제 외에 다른 뭐 신문사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요. 포스코가 AI 기반의 자재 자동 발주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는 실제 최근에 보면은 한 1, 2년 전부터
언론을 통해서 어떤 회사들이 구매 쪽에 자동 발주 또는 AI를 적용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우리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뭐라고 할까요? 큰 IT 회사 중에 하나인 오라클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구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오라클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매와 관련된 업무를 크게 5가지로 나누는데 뭐 공급자 리스트 관리라든지 구매 자동화, 지출 분석, 공급자 정보 관리, 계약서 관리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실제 오라클에서 가장 많이 현재 런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구매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계약서 관리 이쪽이 실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객사 측면에서도 조금씩 이 어떠한 구매 측면이 변한다라는 것이죠. 구매가 바뀌면 결국은 무엇이 바뀌느냐? 영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런 환경 외에 또 다른 환경을 한번 보시면은 기술이 과연 그러면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에 이미지에서 있습니다만은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구매 또는 프로큐어먼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보면 NLP 또는 RPA, 머신러닝, 빅데이터 뭐 이런 기능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기술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영역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생산, 스마트 물류 이쪽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성과를 보고 있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업 적정 활동에서 한번 고민해 본다면 이런 기술들이 구매 측면에서 잘 활용이 된다라면은 과연 영업 사원들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는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매자가 AI인데 사람이 가서 과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는 영업 대표가 영업 사원들이 없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또 변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이제 숫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18.2%에 대한 내용은 실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이커머스, B2B 전자상거래의 시장이 B2C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B2B가 훨씬 큽니다. 이미 2019년도에 B2B 이커머스 시장이 18.2% 또한 포리스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0년 전체 B2B 매출액의 12% 이상을 전자상거래가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뉴스 와이어의 자료에 따르면은 2027년 B2B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20조 9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시장입니다, 이게. 그래서 실제 B2B 시장에서는 이커머스에 대한 거래가 실제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실제 B2B에서 전통적인 사람 영업도 중요하겠지만은 이커머스 시장으로 뛰어들지 않고는 실제 그 생존 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암시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가장 채우기 어려운 직무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직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뭐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업은 회사에서 혼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영업은 팀을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괜찮은 영업 사람들을 뽑으면은 짧으면 2달 만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죠? 기껏 우리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교육을 시켜놨더니만 어디로 이제 또 옮겨가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영업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영업 직무에 대해서 채용하고 그리고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직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업에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영업 방식이 과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3, 40년 전에 일반적으로 우리 선배들이 해왔던 영업 방식과 지금 하는 영업사원들의 영업 방식이 바뀌었느냐 물어보면은 다 똑같죠.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얼마 팔 것 같아? 얼마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질문들 중심으로만 나오고 도대체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해야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영업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은 별로 없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나름대로 영업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보통 보면은 주로 가장 쓰는 것들이 엑셀이죠, 엑셀. 엑셀을 가지고 실제 관리하는 거는 결국 숫자 관리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숫자 관리가 나쁜 건 아닌데 실제 영업사원들에게는 어떤 인사이트도 주지 않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그런 기업들은 외국산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셀즈포스인데요. 실제 셀즈포스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입력해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영업사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제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환경이 고객 측면에서는 고객이 이미 구매를 자동화하고 있고, 그리고 구매와 관련된 기술들이 자동화 기술들이 일반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환경을 고려했을 때, 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영업 현실은 크게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을 좀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신 회사들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영업 일지를 제대로 작성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이게 영업 일지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나름 국내 대기업의 영업사원이 작성한 일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방문하고 나면은 보통 한 줄, 두 줄 쓰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실제 영업일지는 어떤 내용이 작성돼야 할지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영업일지는. 영업일지에서 작성되어야 할 것, 그거는 바로 고객사의 문제, 고객사의 니즈, 이런 것들이 실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어떤 내용을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어느 고객사를 방문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현재 현재 고객사 내부에서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의사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뭐 이 정도의 현황 정도만 적고 있거든요. 실제 우리 영업을 하는 회사, 판매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왜 여기에서 의사결정이 잘 안 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현황 정도만 파악해서 작성을 해 놓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삼성에서 영업을 좀 했었는데 영업을 할 때 작성하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고객과 지금 어떤 관계를 뭐 맺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 중심이죠. 그러니까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뭐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1년, 2년 후에 대표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느냐라고 보면은 별로 시사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지를 작성해서 관리하는 회사도 이러한 문제,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굉장히 부실한 이런 현상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영업 활동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결국은 고객 접점이 점점 약화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들이 디지털화, AI 기반으로 구매로 변화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보신 그런 영업일지 수준이라면 데이터 자체가 회사에 누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지는 데이터,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은 더욱더 크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화목한 조직 문화 또는 좋은 조직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영업과 관리, 영업과 대표이사의 관계는 실제 이게 잘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영업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굉장히 불만이 많아.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영업 현장, 그렇다고 영업사원들은 불만이 없느냐?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간단하게 한번만 살펴보면은 실무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내에 영업에 필요 없는 페이퍼워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영업 활동 시간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고객이 어딘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런데 이제 경영자들 같은 경우는 신규 고객 개척은 거의 안 하고 자주 가는 고객만 간다. 뭐 이런 불만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고객과 미팅할 때는 맨날 미팅 결과 영업사원들이 우리 그 경영자들에게 보고하는 내용들이 주로 뭔가요? 첫 번째, 가격이 비싸다. 두 번째, 우리 제품이 안 좋다. 세 번째, 납기를 우리가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가격, 품질, 납기, 이거는 영업사원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의해서 영업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대표들의 가장 큰 불만은 왜 가격 이야기만 하느냐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음. 뭐 품질은 좀 안 좋으면 그거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봐야 되지만 왜 영업사원들은 항상 가격을 무기로만 활동을 하느냐,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실제 B2B 구매는 뭐 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가격만 가지고 결정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B2B 구매는 굉장히 그 관여도가 높은 구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성이라든지 실제는 제품 이외의 여러 가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야만 거래가 되는 것이지 가격 하나만 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관점의 차이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영업사원들이 항상 보면은 고객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가버리죠. 다른 회사로 경쟁사와 같은 그런 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영자가 보기에는 결국은 아무런 데이터도 우리 사내에 남기지 않고 가버리다 보니까 결국은 고객을 빼앗기는 그런 현상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를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에 대한 이슈예요. 데이터를 과연 우리가 잘 모으고 그리고 잘 분석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인데,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에서 관리하는 데이터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의 가격, 품질, 납기 일정, 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딜리버리. 그런데 실제 고객의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고객사의 전략이 무엇이고 운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개인들, 쉽게 말하면 구매 담당자가 되었건 또는 연구소가 되었건 그들의 꿈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실제 더 중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업에서 다루는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정형 데이터이거든요. 정형 데이터에서는 고객의 어떤 문제들이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형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챗 GPT부터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이런 검색 엔진에서도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 나가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엑셀에 숫자를 집어넣고 있는 그런 영업에서는 실제 그 고객의 변화하는 다양한 니즈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데이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영업에 대해서 한번 이 시점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은 영업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라고 정의를 하시느냐?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CEO들에게 여쭤보면은 제품 또는 상품 뭐 또는 서비스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1980년도에 기업을 하신 분과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는 아시다시피 공급자가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공급자가 우선적인 그런 그 지위를 갖던 그런 시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급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종의 고객의 파워가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그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 영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고객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영업입니다. 결국은 고객은 어떤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데이터가 필요하죠. 정보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파는 사람이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정보냐? 고객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터 또는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 2000년도에 넘어오면서 영업에 대한 정의도 그냥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고객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업사원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 고객이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두 번째는 고객이 언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정보 또는 데이터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영업사원이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뛰어난 성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업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업 정보를 어떻게 디지털화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의 정의 또 결국은 정보였죠.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보였습니다. 실제 영업사원들에게 교육하는 것도 보면은 정보 교육이거든요. 제품 교육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제품을 좀 더 열심히 잘 알자 또는 경쟁사 제품을 잘 파악하자 이런 것이지 이 정보라는 것을 다르게 정의하시면 실제 보면은 영업을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좀 왜곡시켜 정의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정보를 디지털해야 하는 거죠. 디지털. 그래서 정보는 아날로그 형태 또는 영업사원의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암묵지 형태로 이제 축적되어 있으면 실제 그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생산 쪽이 디지털화할 수 있고 물류 쪽이 디지털화하기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결국 이 정보 자체가 아날로그가 아니고 디지털화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이 작업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디지털화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한 10여 년간 있었습니다. 실제 머신러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영역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뭐 앞에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챗GPT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여러 가지 검색 기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AI가 잘 적용이 되면서 디지털화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조금씩 잘 구현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정보를 그냥 그대로 그냥 디지털화만 하면 될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고 바로 이커머스를 또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커머스. 실제 제가 이제 자주 방문하고 있는 LS 그룹에 여러 이제 계열사들이 있죠. 거기 가보면은 회장님께서 올해 지시한 것 중에 하나가 전통적으로 주로 에이전트 또는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들을 많이 팔아왔는데 B2B 전형적인 B2B죠. LS니까. 그게 아니고 새로운 채널을 한번 발굴을 해보자.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채널에서 뭐 적더라도 매출을 발생시키자라는 그러한 화두를 던지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커머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정보가 디지털화가 되어야 이커머스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하는 영업이 지금 당장 뭐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중에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커머스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커머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디지털화는 정말 필요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영업 활동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영업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팀들에서 지원을 하고 싶어 해도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정보의 디지털화가 안 되다 보면 결국 공유하는 것이 어렵게 되거든요. 결국 공유하는 방법은 영업사원을 만나서 그동안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고객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만나서 귀로 들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디지털화가 되면은 바로 이제 다른 부서 또는 다른 협력해야 될 사람들과 함께 공유가 쉽게 되고 그래서 정보를 어떤 영업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제 영업에서는 또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알려지면은 본인들의 활동이 드러나거든요. 드러난 것도 싫기 때문에 잘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 보다 실제 이 공유를 해서 서로 활동을 서로가 지원해주는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한번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회사에서도 영업을 좀 영업 정보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실제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그런 회사들을 저는 몇 군데를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다 실패를 하죠. 그 실패를
한 이유가 한꺼번에 모든 체계를 바꾸거나 또는 시스템을 크게 바꾸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저항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작년 11월 30일 날 저희가 인더스트리 북이라는 앱 서비스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라든지 앱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인더스트리 북이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작년 11월 30일 날 런칭을 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한 석 달 정도 지났죠. 석 달 정도 지났는데, 현재까지 가입자 수는 한 190개 회사가 이제 현재 가입을 했고, 조금 더 이제 가입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실 때 영업 정보를 디지털한다 할 때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건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쉽게 건드릴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 회사의 소개서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제품의 소개서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업 사원들이 가장 많이 또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 팜플렛, 브로셔 이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야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그 인쇄를 해서 다니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스펙이 바뀌면 또는 내용이 조금만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을 하기가 좀 꺼림칙하게 되거든요. 첫 번째는, 그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걸 만들 때 뭐 한두 장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보통 몇백 장, 몇천 장을 만드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인쇄 쪽에서도 생산하는 양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실제 사용하는 거는 몇 장 쓰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영업 사원들이 그다지 열심히 신규 고객을 찾아러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몇 장가 거의 한 70%, 80%를 연말되면 버리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업사원들이 새롭게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지리적 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해 오던 그 페이퍼, 종이 중심의 그 브로셔보다는 1차적으로 이걸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여기 있는 인더스트리북이라는 서비스를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자, 지금 보시면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인더스트리북은 마치 기업의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들은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업은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업 전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표방을 해서 주로 이미지 중심으로 이미지를 등록하고, 그리고 이미지 내에서 설명도 넣고,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사와 어떤 등록된 제품이 흥미롭다라고 하면 그 등록한 사람 또는 고객사와 함께 잠재 고객이 있죠. 채팅도 할 수 있게, 예, 그렇게 지금 정리가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실제 우리 회사도 등록을 하겠죠. 그럼 우리 회사에 대한 반응, 쉽게 말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떤 인더스트리 또는 산업에서 우리 회사의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고객 반응 분석을 함께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실제 그 영업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SKE라든지 KMP라든지 애니코라는 회사의 여러 가지 고객 유입과 관련된 현황을 이제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영업은 일일 하루에 보통 영업사원이 최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5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북을 활용해서 실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업사원 한 명이 사용하는 고정비가 기본적으로 최소 180만 이상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현재 무료 서비스이고요. 그냥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규 거래로 이제 그 문의 건수가 보통 한 0.5건, 뭐 많으면 1건, 뭐 이 정도인데, 실제 여기에는 한 5배 정도 채팅을 통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또는 이 서비스를
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의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생산성, 영업 생산성이 굉장히 효율적인 그러한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북은 결국은 카탈로그를 디지털화해서 손쉽게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기능을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사 측에서 많은 고민들을 뭐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또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실제 고객들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내용들도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뭐 물론 이제 가장 큰 거는 비용 절감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데이터는 결국은 우리 회사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고객들이 자주 방문을 하고 어떤 고객들이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지 하는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 서비스의 성과는 그 고객과 의 만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잠깐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회사는 첫 번째는 이제 그 저희 인더스트리북에 등록한 회사 중에 어린이 창의성 향상과 관련된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그 인더스트리북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에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제 구미에 있는 한 업체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접촉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어린이 창의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일종의 에듀테크죠. 에듀테크 쪽에 있는 회사에서 소개 동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는 등, 그러니까 확장성, 서비스의 확장성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 와서 한번 설명이 가능하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듣기로는 결국은 그 어린이집에 이 프로그램이 계약이 되어서 지금 활용을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다른 회사의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여기는 KMP라는 회사인데, KMP라는 회사가 이제 프레스 쪽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LG 이노텍의 1차 밴드이기도 하고, LG 이노텍의 1차 밴드라는 말은 결국은 여기에서 생산한 여러 제품들이 애플 아이폰에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프레스라든지 이런 기기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규 라인을 증설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실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베트남에 있는 한 업체가 국내 여기 이제 이 업체의 설비를 새롭게 깔았으니까 구매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연락을 하고 접촉을 한 그런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장님을 그대로 모셔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접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4, 5개월 후에 런칭할 새로운 서비스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회사에게 이제 어떤 칼빈 GIA 다이아몬드라는 회사에 계신 분이 등록을 이제 가입을 하셔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이제 저희 회사에게 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한테 물은 거죠. 근데 이제 물은 시간이 몇시냐면 새벽 3시 40분에 물으셨어요. 그때는 저는 당연히 자고 있겠죠, 그죠? 자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이 어떤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로 떠나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고객이 전화를 했는데 우리 부서 내에서, 우리 회사 내에서 누가 담당을 해야 되는지가 좀 헷갈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돌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또 고객이 떠나버리고, 그래서 고객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하반기에 챗봇, 세일즈를 위한 대화용 챗봇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방금 보신 것처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문의가 새벽이 되건 또는 뭐 낮이 되건 관계없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뭐 표준화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는 기업마다
제품의 소개라든지 또는 기업의 뭐 레퍼런스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다 개별화 맞춤화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지금 저희들이 개발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저희가 기본적으로 B2B 세일즈 그리고 B2B 마케팅 쪽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조직입니다. 약 한 20년 가까이 저희들이 이쪽에서 컨설팅과 그리고 시스템 개발을 해온 업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고객 상담 사례가 약 5,000개 이상, 고객 접점에서의 영업 사원과 고객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했던 것들이 이제 한 5,000개 이상이 있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B2B 세일즈 컨설팅 경력이 저희들이 한 20년 이상 되는 그런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봇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사용하시고자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에게 어떠한 좋은 맞춤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현장에서 검증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여러 회사의 세일즈 팀장들이 한 100여 명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로 한동안 또 멈췄다가 지금 다시 이제 진행하려고 저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현장 데이터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인데, 저희들이 그냥 저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더스트리북이라는 서비스가 국내에만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143개국에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지금 다운로드 받아서 지금 등록하신 그런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실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국내 시장에서 잘하자, 뭐 이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글로벌로 나가야죠. 그래서 글로벌로 나가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지금 베트남 쪽에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런칭하기 위해서 이미 뭐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베트남 쪽에 여러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있는 지원 체계를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올 하반기, 그리고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미국 쪽에도 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는 생산 중심이고요, 그죠? 미국은 이제 소비 중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다국어 챗봇 또는 다국어를 지원할 수 있는 이미지 지원 이런 것들도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하고 사용하시는 거는 무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앱스토어가 됐건 플레이스토어가 됐건 거기서 인더스트리북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우선적으로 뭐 등록하시면 나중에 저희들이 계속적인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해외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카탈로그 그리고 고객의 반응 정보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이제 최근에 이제 조금씩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영업 관련된 워크숍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전통적인 워크숍이죠. 일반적으로 영업 혁신, 영업 워크숍을 하십시오 이러면 어느 장소에 모여가지고 이러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워크숍을 많이 하거든요. 과연 이 워크숍이 효과가 있을까요? 실제 이 워크숍을 하는데 쓴 돈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뭐 회의실만 빌리고 하진 않죠. 그죠? 영업은 또 특히. 분명히 밤이 되면은 또 이제 술도 한잔 하셔야 될 테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실 텐데 실제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영업은 또 이렇게 사기를 먹고 사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런 데서 돈을 쓰는 것도 뭐 하여튼 필요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영업을 제대로 된 혁신을 하려면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작업들. 그죠? 그리고 그 디지털화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영업 방향인 이커머스라든지 또는 여러 조직 내부의 여러 팀들, 부서와 공유하는 그런 작업으로 작업 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많은 고민이 드시겠지만은 1차적으로 많은 영역을 손대지 마시고 우선적으로 우리 회사의 속에서, 제품의 속에서 이런 것들을 1차적 뭐 디지털화하는 작업부터 진행을 하시면 그
그러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영업도 디지털 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가능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간단하게 제가 영업과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이제 질문을 받고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